자, 이거 관리소 볼게요. 일반 기업은 이렇게 취득할 때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발생을 하면 다 자산으로 잡아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회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산에서. 대원칙이에요. 이거 예외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서 일반 기업은. 근데 우리 관리소는 안 따져요. 이런 거. 그냥. 그래서 관리소를 기억하셔야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관리소 회계에서는 그냥 자산은 자산으로 잡고요. 집기와 공고 10만원 그냥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 이거 운임은 운반비죠. 운반비 쓰는 우편통신비를 쓰죠. 우편통신비 그냥 만원 비용 처리해요. 어차피 관리소는 관리비용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이후에 감가상각 비용 처리해갖고 관리비 부과될 이유가 없다고요. 이렇게 금액이 쪼잔한 건 바로 비용 처리하고요. 한국은행에서 11만원 줬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고, 필기시험 보기에 이제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관리소는 취득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 즉 자산으로 잡지 않고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한다 이거예요. 즉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해서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소 회계가 이제 특이한 거긴 하니까 요거 자, 그 밑에 분계실수 보겠습니다. 관리실용 집기 240만원 구입했어요. 자산 240만원 사왔습니다. 사오면 계정과목 집기와 공고 자산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딱 증가시켰습니다. 240만원. 그 다음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갔죠. 한국은행 자산 감소했어요. 역시 대변에 240만원 썼습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을 잠깐 이제 설명을 여기서 해볼게요. 감가상각을 이제 앞으로 관리비를 부과해서 내용연수 2년이고요. 2년이면 24개월이죠. 관리소는 감가상각을 매월 하기 때문에 월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24개월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잔존가액은 0이고요. 감가상각 방법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반 기업에. 근데 5가지 방식 중에 정액법만 씁니다. 다른 방식을 쓰지 않고. 그 다음 간접법에 의한 게 이게 회계처리 기준이에요. 간접법. 감가상각을 합니다. 요거 원칙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볼게요. 자, 감가상각부터 잠깐 설명을 해보면 우리 누가 나에게 감가상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감가상각 취득 원가의 기간 배분이라고 대답하시면 100점짜리입니다. 취득 원가를 기간 배분하는 거예요. 즉 여기 240만원 있죠? 취득한 원가 요거를 기간 사용 내용연수 있죠? 24개월 동안 배분하는 거예요. 1개월에. 240만원을 24로 나누시면 한 달에 얼마씩? 10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배분하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근데 이 감가상각은 뭐만 해요? 우리 관리소는 집기 공고, 집기와 공고, 다음 차량 운반부 두 가지만 해요. 이거 장기간 사용되는 것들이죠. 보통 물건 가격이 크다고. 물건 가격이 커갖고, 예. 얘들 가격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관리소에서는 관리비를 나눠서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감가상각이 중요한데 일반 기업의 의미상으로 감가상각을 왜 하는 거냐면요. 예, 취득원가의 기간 배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볼게요. 예, 집기와 공고 얘가 내용연수 이제 2년으로 받죠. 애들이 이제 사용하다가 이렇게 쓰다가 보면 가치가 감소하죠. 가치가 감소하고 점점 가액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가치가 줄어드는 거를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 감가상각이 가치가 감소하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가치 감소만큼. 근데 비용 처리하는데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보세요. 이 차량 운반고 있어서 금액이 크죠. 얘를 계속 내용연수 몇 년에 걸쳐 사용한다고 썼어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얘를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그럼 수익이 계속 창출될 거예요. 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니까. 수익이 창출되면 이익이 나오죠. 이익이 나오면 이 이익을 그냥 다 갖다 쓰거나 배당하거나 뭐 이래서 처분을 할 거라고, 이익 처분이.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내용연수가 종료한다고. 내용연수가 종료해요. 종료하고 나면 만약에 차량 이게 5천만 원짜리였다. 딱 종료하는 순간 감가상각이라는 걸 전혀 그저 이거를 하지 않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끝나면 차량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겠죠. 이 멈추면 이 내용연수 종료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 동일한 거를 대체해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얘를 사와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요?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이란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컴퓨터 다 비품이에요. 집기피품. 이거 내용연수 있죠. 컴퓨터 오래 써봐야 3년. 그죠? 이 정도 쓸 거라고.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절차가 없이 그냥 열심히 그저 해갖고 여기 센터에서 이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신나게 썼어요. 투자도 하고 막. 그러다 3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컴퓨터들이 다 맛이 간다고, 이게 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필요해요? 이거 다 한꺼번에 장만해야 되죠.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 항상 기업은 매년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이고요. 우리 관리소는 매달 비용 처리를 해요. 가치 감소분만큼 비용 처리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취득 원가를, 그러니까 2,240만 원을 24개월로 나눠서 매달 10만 원씩 비용 처리해요. 이 비용 처리한다는 의미는 뭐, 아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익에서 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익에서, 그죠? 띄어놓는다. 띄어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지만 이 당기순이익에 요만큼 우리가 계산한 만큼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익에서 띄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띄어서 적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적립. 그래서 자, 요거 2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관리비 부과해서 적립하면 2년이 지나면 얼마가 쌓여요? 240만 원이 쌓이죠? 그러면 얘가 이 집기 비품이 못 쓰게 돼도 바로 적립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영업활동을 꾸준히 영속적으로 이어가려면 그죠? 이 유형자산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자, 이 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은 정액법으로 써요. 잔존가치는 없으니까 항상 요 취득원가 정액법은 별게 없어요. 그냥 뭐 식을 쓰는 건 전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식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관리소는 이거 취득원가 사온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내용연수 물론 개월수로 나누겠죠. 예, 매달 하니까 매달 감가상각을 하니까 이렇게 매달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 이거를 정액법이라고 불러요. 회계에서. 다른 5가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정액법 원칙에 그냥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매달 동일한 금액. 그 다음 간접법 볼게요. 이 잔존가치도 없죠? 일반 기업은 잔존가치가 있으니까 240만 원에서 얘 나중에 내용연수 끝나고 나면 고철로 팔아먹으면 20만 원이 계산될 거야. 그러면 적립을 220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 240에서 잔존가치 20만 원 빼고 나머지만 적립시킨다고. 근데 관리선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그냥 취득원가를 총 개월수로 나눠서 적립해 나가고요. 그 다음 자, 이거 감가상각 하고 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표시하는 방법이 회계처리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다 위에다 써볼까요? 그냥 이게 회계처리 방식이 직접법이 있고요.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간접법. 직접법으로 이 집계와 공고 240만원짜리 회계 처리한다고 해볼게. 한 달. 이달 24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10만원씩이죠?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예요. 이렇게. 10만원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 대변에 직접법이니까 뭐예요? 집계와 공고를 직접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회계에서는 어떠한 회계도요. 이 직접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쓰지 않아요.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직접법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기업은. 이 직접법으로 쓰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 달 지나고 나면 장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계와 공고가 원래 240만 원인데 그죠? 10만 원 감가상각했죠? 그럼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230만 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집계와 공고 230만 원 장부가액 남아 있구나. 이 정보 외에는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소도. 됐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회계는 간접법으로. 간접법이 뭐예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고요. 이렇게 10만원 비용 처리한 다음에 대변에 이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뭘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쓴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계정인 10만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차감 계정으로.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변에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 차감 마이너스 하는 형식으로 장부를 평가할 때 쓰는 계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에 이제 기업은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집계와 공고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간접법으로 집계와 공고가 최초 얼마? 240만 원에 취득한 거예요. 240만 원에 사왔던 건데 이거에 감가상각 그동안 우리가 해서 감가상각 노계액이 1회차 했어요. 첫 달치 했으니까 여기 얼마 있다고? 10만 원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표시해갖고 현재 장부 금액은 얼마다? 장부가액은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정식으로 간접적으로 표시해서 현재 장부가액은 얼마? 230만 원이에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230만 원. 됐죠? 이렇게 표시하면 그죠? 이 재무제표를 보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다 알 수 있죠. 아, 집계와 공고는 원래 얼마에 사왔던 거예요? 240만 원에 사왔던 거구나. 그동안 감가상각을 해갖고 얼마가 쌓여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 쌓여 있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만큼 감가상각을 했네. 그래서 현재 장부 실제 가치는 평가를 해서 230만 원이구나. 이런 모든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목적으로 회계에서는 직접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회계든.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관리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간접법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리소에서는 하나 더 의미가 있죠. 자, 요거 감가상각을 했다는 의미는 관리소 의미는 요거에 염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해서 쌓여있는 돈이에요. 일반 회계적으로. 근데 관리소에서는 그거보다 이게 관리비가 부과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면 관리비용으로 그 다음 달에 바로 부과되잖아요. 그 부과된 금액 갖고 적립한 거라고. 적립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장부가액은 앞으로 부과 예정 금액 부과할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비. 그래서 감가상각 노계액으로 쌓여있는 건 비용 처리하고 관리비 부과해서 부과한 금액이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부가액 남아있는 건 앞으로 남은 개월수 동안 계속 관리비를 부과할 예정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염두에 보시면 자 감가상각 이제 분계 2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매달 해요. 24개월이니까 자 위 2번 봅니다. 집계와 공고액에 대해서 지금 한 거예요. 24개월이죠. 총 24개월 중에 첫 번째 회차 감가상각을 실시했대요. 그럼 항상 결산 때마다 이 일 합니다. 월말에. 그래서 240만원 취득원가를 24개월 내용연수로 나눠서 한 달에 10만원씩 계산기도 늘기셔야 되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발생하고 대변에 감가상각도 계획으로 정립했습니다. 보충. 자, 그 다음 3번 보죠. 관리실용 컴퓨터와 프린터 120만원 구입하고 배송비 만원 한국은행과 현금 따로 지급했대요. 이 컴퓨터 사온 거는요, 지금 보니까 각각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다는 거고요. 배송비에는 현금으로 따로 줬다는 거예요, 우님. 그래서 취득원가, 이게 일반 회계였으면 이 컴퓨터와 프린터 비품, 집기와 공구, 이거를 121만원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관리소는 이 부대 비용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합치지 않고. 그래서 차변에 집기와 공구 자산 120만원 자산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 배송비는 우편 통신비로 바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자, 집기와 공구 사원 120만원 한국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자산 감소시킨 거고, 배송비는 현금으로 만원 준 겁니다. 그래서 관리소 회계 관습상 부대 비용은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4번) 보죠. 관리소 개소 시 사업 주체로부터 취득원가 550만원 상당의 집기 비품을 무상으로 기증받았대요. 이거 다반사로 좀 있는 일이에요. 입주단지에서. 항상 입주단지는 사업 주체가 먼저 관리 주체죠? 그죠? 관리의 이관에 따른 요구가 있기 전까지 계약을 해서 계속 하다가 인수인계하고 넘어가기 전까지 사업 주체가 관리한다고요. 근데 이 사업 주체가 관리할 때 우리는 넘겨줄 거니까 아무것도 사무실에 안 사잖아요? 아니죠? 얘들도 다 집기 비품 갖다 놓는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기 비품을 쓰다가 얘들 인수인계하고 이제 나가니까 넘겨주면서 집기 비품 다 갖고 가요? 아주 중요하면 갖고 가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가요. 그냥 무상으로. 이런 회계 처리가 그래 존재하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그죠? 입주 단지에서 사업 주체가 자기가 쓰던 거 남겨놓고 간다고. 그럼 장부에 잡으셔야죠. 그래서 550만원 잡고요. 공짜로 받은 거 자산 수중이익 대변에 수익 발생해서 대변에 둡니다. 그러다 5번 볼게요. 5번 관리실용 집기를 구입하고 현금 18만원을 지급했대요. 그럼 집기 자산 사왔죠. 집기와 공구 차변에 자산 증가시켰어요. 집기와 공구 현금 18만원 줬죠. 자산 감소 대변에 자산 감소시켰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은 내용연수 6개월로 한대요. 아, 예. 6으로 나눠서 한 달에 3만원씩 감가상각해서 관리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상각 크기로 했고 잔존가액 영원 정액법 간접법에 의해서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는데 항상 언제부터? 그 달 말부터예요. 사온 달 말부터. 그래서 이 집기와 공구 2회차 감가상각을 했대요. 1회차는 이 달 말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회차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달 결산 때 항상 18만원을 6개월로 나누시면 한 달에 3만원씩이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간접법으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써보면, 예,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차감하는, 뒤쪽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형식으로 표시하는 얘는 평가성 충당금입니다. 부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평가성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얘를 평가성 충당금이라고 우리 앞쪽에서도 네모를 치고 했지만 뒤쪽에서 나올 거지만 중요합니다. 항상 다른 충당금들은요, 다른 충당금들은 뭐예요? 우리 관리소에서는 모조리 다 부채예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장기손 충당금 다 부채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해서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 노계획은 부채성 충당금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평가성 충당금액. 그래서 이 결산 때 회계 처리하는 거, 그죠? 우리 충당금을 하는 회계 처리하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요. 비용 처리 하면 관리비가 부과될 거고요. 그러면 대변에 적립하는 거예요. 적립. 이렇게. 되셨고 7번 회계 처리 볼게요. 안전 점검을 위해서 휴미템머, 조도개 등 계측 장비, 수선용 기구들이죠. 사왔어요. 3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데 항상 부가가치세 여기 신경 쓸 게 없죠. 공동주택 유지 관리할 때 들어가는 건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요. 그래서 요거 집기와 공고 자산 사왔으니까 잡았어요. 차변에 자산 증가시켰고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죠. 한국은행 자산 감소시켰습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로 가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쪽에 차량 운반구 바퀴가 달린 것들이죠. 관계법규의 그 차량 등 장비와 대규모 단지. 근데 이 관리소에서는 공동주택에 차량이 있을 가능성 그닥 높지 않죠. 뭐 트럭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순찰용 오토바이죠. 차량 오토바이. 전에 우리 개정 과목 소개할 때 써드렸지만 순찰용 오토바이라든지 뭐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리어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바퀴가 달려서 굴려가는 걸 차량 운반구라고 불러요. 차량이면서 운반할 때 쓰는 거. 관리소 회계 관습에 따라 역시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 취득 원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잡지 않아요. 그냥 비용이면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물론 해당 차량 운반구에 따른 유류비가 들어갔다. 오토바이에 기름 주유하죠. 차량도. 그 다음 엔진오일도 갈고 막 하죠. 각종 수선비가 들어갔다. 이러면 개정 과목 관리비용 중에 일반 관리비에 차량 유지비가 따로 있죠. 분계 실습을 보시면 관리소 순찰용 오토바이 차량 운반구 한 대를 70만원에 한국은행에서 인출 구입했어요. 한국은행 돈 줬으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시켰습니다. 차변에 자산 사왔죠? 자산 증가 차량 운반구 썼어요. 그러다 2번 볼게요. 상기에 오토바이 연료비 20만원과 엔진오일 교환비 8,000원, 수리비 만원. 다 차량을 유지할 때 들어가는 거죠.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가 38,000원 비용 발생 차변에다 썼습니다. 차변에 38,000원 썼고요. 대변에 현금 38,000원 줬습니다. 자, 3번. 이 3번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유형사나 이 차량 운반구하고 집기와 공구, 특히 이 차량 운반구하고 관련해서요. 필기하고 실기 때 이 차량 운반구가 이제 내용 연습 끝나갖고 처분 있죠. 없애버리는 거 있죠. 이 회계 처리가 시험에 등장을 좀 자주 하는데 볼게요. 상기 오토바이가 노후돼서 5만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그냥 5만원에 처분하면 좋은데 그죠? 항상 새로운 오토바이하고 같이 바꿔와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신품 오토바이 시가 80만원짜리와 교환했대요. 시험의 유형이에요. 그 차액은 75만원이겠죠.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요. 단,
처분일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 있대요. 자, 요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이게 폐기 처분하든 매각 처분하든 간에 교환을 하든 간에 항상 이게 나오면 장부 재무상태표에서 장부를 이렇게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습관화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써볼게요. 차량 운반구가 최초의 취득원가 이렇게 장부에 돼 있을 거라고 70만 원에 돼 있던 거죠? 상기 오토바이니까 요거 사온 거 70만 원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70만 원짜리 돼 있죠? 얘가 그동안 감가상각을 끄 해갖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쌓여 있대요? 60만 원 쌓여 있죠? 쌓여 있어서 70만 원에서 60만 원 뺀 10만 원이 요 지금 장부가액 상태라고요. 장부가액이 지금 차감하는 빼서 10만 원이라고요. 됐죠? 계산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걔를 얼마에 처분하기로 했대요? 여기에 처분 5만 원에 처분하기로 했대죠? 처분. 그래서 마이너스 5만 원에 처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아먹었대요. 어떻게 됐어요? 5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아, 여기 이렇게 5만 원에 처분해갖고 여기 이렇게 써야겠네. 처분하면서 뭐가 난 거예요? 손실이 난 거죠. 이 유형자산 특히 차량운반과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집기와 공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적 평가 계정 갖고 있는 것들은요, 장부가액에서 이렇게 빼보세요. 되셨죠? 그래서 10만 원짜리 장부가액을 5만 원에 팔아 먹었으니까 5만 원 손해보고 판 거라고. 처분하면서 손해를 본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요거 회계 처리 있죠? 요게 좀 풀어서 써드릴 거예요. 그거 내일 이어갈게요. 요거는 내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장부가액에서 5만원, 10만원짜리 5만원에 팔아먹었으니까 5만원 손해보고 팔았다.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 요 회계 처리부터 내일 이어가겠습니다.